안녕하세요. 예안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인이 상담 자료에 노출되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인이 상담 자료에 노출되는 첫 번째 경우는 가족들을 통해서입니다. 가족들은 내 자녀가 비록 신천지인이지만 기본 상식과 이치를 아는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비롯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상담 자료를 자녀가 볼 수 있도록 제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 회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다음으로 신천지인이 상담 자료에 노출되는 두 번째 경우는 상담의 실패입니다. 회심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담을 받는 동안 신천지인은 상담 자료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회심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료를 보내주기도 하고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욱 견고한 신천지인으로 창조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아닌 가족이 자신의 손으로 더욱 견고한 신천지인으로 창조해가는 아주 위험하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신천지인들의 신천지에 대한 믿음이 몇 개의 반증 자료로 무너지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을 흔들 수 있는 반증 자료를 선별하는 것도 이성과 이치를 가지고 선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 감도를 가지고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증 자료를 아무렇게나 제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알고 긁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인을 회심시키지도 못하면서 신천지를 공격하는 반증 자료를 그에게 자꾸 제시하는 것은 그에게 신천지 공격 자료에 대한 대응 시스템만 장착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를 통해서 회심한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매는 신천지에서 많은 청년들을 가르치던 교관이었습니다. 신천지 청년들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오는 신천지 교리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들의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질문해오면 그 자매는 항상 그 의문과 의심을 해결하는 스토리를 구성해야만 하는 일을 해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매는 상담을 받는 동안에도 반증 내용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해결 스토리를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고 있었고, 그러던 과정 중 다행히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면서 그 작업을 내려놓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부터 반증 내용이 제대로 들리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증 자료를 노출시키는 가족은 자신의 손으로 반증에 대한 해결 스토리를 만드는 훈련을 시키면서 더욱 견고한 신천지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천지인은 살짝이라도 들어봤던 내용이나 눈팅이라도 해봤던 자료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스파이를 보내 어떻게든 상담소 자료를 알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야 하는 신천지인들의 입장에서 상담소 자료를 노출시켜 놓으면 상담소에 가서 동일한 내용을 아무리 제대로 들어도 어지간해서는 그 자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담 자료가 신천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재벌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 할아버지를 직접 봉양할 수가 없어서 50대의 아주머니를 더우미로 붙여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그 할아버지는 그 아주머니와 사랑에 빠졌다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보기에는 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려서 할아버지를 미혹한 것인데 그 할아버지는 아주머니의 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그 아주머니가 사기꾼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지어지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나이가 50이 되었다고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실은 결혼한 사실이 있는 것과 그리고 사기 전과가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눈치챈 그 아주머니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할아버지와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 달달한 순간에 눈물을 흐리며 고백을 합니다. 실은 탈북해서 일가 친척도 없이 홀로 가난하게 살던 시절, 요차요차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호적에 결혼한 것으로 이름 석자만 올려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이름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는 등 대포 통장이 뭔지도 모르되 누가 통장 하나만 만들어주면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갔다 왔다는 등의 사연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일가 친척 없이 홀로 가난하고 순진하게 사느라고 온갖 고초를 당한 아주머니의 사연을 들으면서 더욱 알듯하고 가슴이 아프겠죠. 그런데 그 후에 자식들이 와서 그 증거 자료를 내놓으면서 그 아주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노려서 속이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사람을 못 믿고 불쌍하고 순진한 아주머니를 모함하는 자식들을 호통을 치면서 꼼짝도 안 하겠죠. 그 아주머니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할아버지에게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서 미리 듣고 오는 상담 또는 신천지와 열린 공간에서 듣는 상담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단 세뇌라는 신천지 안에서 살아가지만 실족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과 완전히 세뇌되어 철저한 신천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회심시키는 원리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되든 안 되든 던져는 보자, 시도라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접근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현장에서 가족들의 손에 의해 더욱 견고한 신천지인, 불가항력적인 괴물 신천지인으로 창조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상담이 아닙니다. 회심입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와 상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실패 없는 상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